자, 여러분 영상을 찍었는데 오디오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더빙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 최대한 맞춰서 해볼 테니까 수업 듣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88쪽이고요. 물가와 실업입니다. 물가와 실업 이 단어는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이번 시간에 하고 실업을 다음 시간에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물가에 관한 얘기인데요. 물가가 뭔지를 알아야지 물가와 실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가 뭐냐면은 물건의 가격이에요. 근데 물건의 가격? 물건의 가격이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붕어빵은 3개에 1,000원이고 벤츠는 막 몇천만 원을 몇 억을 하고 이러니까 물가의 가격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점수가 누구는 빵점이고 누구는 100점인데 우리 반의 평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물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듭니다. 거래되는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다 싸그리 합쳐요. 다 싸그리 합친 다음에 걔네들을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을 하는 거죠. 붕어빵 3,000원짜리랑 지금 벤츠를 그리고 있네요. 아니 도대체 네, 그쵸? 그래서 이 물건들의 가격을 평균하는 것을 우리는 물가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상품들 시장에서 거래되는 애들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한 것을 우리는 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가라는 것이 단순히 물가에서 끝나게 되면은 물가가 높은지 낮은지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애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막 물가가 그냥 100이다. 물가는 100이에요. 라고 한다는 거는 그 단순한 100이라는 숫자만 있을 뿐이지 걔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라는 게 어쨌든 경제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물가만으로는 그것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가 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람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110이다 라는 것은 아무 정보도 주지를 못하죠. 근데 기준이 되는 물가를 100이라고 놓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110이라는 숫자, 2021년에 물가가 110이 됐다라는 것은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몇 퍼센트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10%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연도를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물가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물가지수로 대표적인 거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제 생산하는 물건들 있죠. 그러니까 생산자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거래하는 재화나 서비스, 상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500은 뭐죠? 500? 5천? 뭘 설명하고 있었지? 아, 물가가, 그러니까 짜장면이 500원, 옛날에는 500원이었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5,000원짜리 짜장면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500원에서 5,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오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에요. 500원보다 더 싸게 또는 500원에 짜장면 파는데 요즘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올랐다는 얘긴데 그러면 물가가 왜 오르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의 요인인데요.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요 공급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던 거라서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수요 공급이 정말 쓰임새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의 요인도 수요 공급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이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에 있었던 이 P,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랑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물건의 값이 물가잖아요. 물건의 값을 평균한 게 물가잖아요. 그래서 가격 자리를 지우고 거기다가 물가를 씁니다. 그랬을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지에 대한 걸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그래프를 지금 4개를 그리고 있죠. 자,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랬을 때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래 균형은 저기였는데 균형이 올라갔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를 가격이라고 안 하고 물가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물가가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자, 근데 수요 곡선이 감소,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곡선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균형보다 원래가 떨어졌으니까 물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한 상황이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 상황에서는 균형이 떨어졌으니까 물가가 낮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는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급이 왼쪽으로 가게 되는 공급 감소의 상황에서는 균형이 올라갔으니까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랑 네 번째 마지막 케이스가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느냐?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그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에서만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수요랑 공급이 일치할 때가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수요랑 공급이 일치할 때. 갑자기 멈췄어요. 뭐죠? 수요랑 공급이 일치할 때, 그죠? 근데 물가가 오르는 케이스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할 때 또는 공급이 감소할 때였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은 이 이퀄이 아니라 부등호, 수요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려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야지 물가가 상승한다는 요거를 도출해 내기 위해 가지고 막 그래프도 그리고 수요 공급도 다시 끌어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을 때 물가가 결국에는 상승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 한번 보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은 물가 상승의 요인을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경제 주체 3요소 봤었죠. 가계, 기업, 정부였죠.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주체 3요소가 있었는데 요거 옛날에 배웠어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이제 수요죠. 수요라는 것은 뭔가를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여기서 뭔가를 사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려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가게, 우리들이 돈을 쓰는 거, 소비하는 거 또는 기업이 돈을 쓰는 거, 기업이 돈 쓰는 거는 투자죠.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쓰는 거, 정부의 지출을 우리는 재정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기업, 정부가 소비, 투자, 재정 지출을 하는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도 증가를 하게 되면은 상황이 다시 이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급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P는 지우고 물가라고 써주고 P는 지우고 물가라고 써줘야 되는데 P 지우고 물가라고 써줘야 되는데 언젠가 써주겠죠. 지금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원래 균형이었던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P 대신에 와줘야 되는 물가가 물가 이따가 지우나 봅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첫 번째 우리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 봤었죠.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생산비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공급을 잘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임금이나 임대료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비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이 공급을 줄이게 되고 그 경우에는 공급을 줄여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그래프에다가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 P 자리에 와줘야 되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케이스에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경우가 이제 물가 상승의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하고 있죠? 네, 설명할 건가 봐요. 자, 플러스로 이제 어떤 경우에 물가가 상승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죠? 아니, 우리가 다이아몬드 안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가 소금이나 물처럼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것도 아닌데
물은 싸잖아. 500원이잖아요. 500원 안 하나 요즘에? 뭐 한 1,000원 하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냐면 답을 말해버렸네요. 희소성 때문이죠. 원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다이아몬드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비싼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도 해당이 되냐면은 화폐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양을 우리는 통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화량이라는 것은 돈의 양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통화가 돈이고 화폐니까요. 그래서 통화량이 만약에 많아요. 그러면 얘는 희소한 거예요? 희소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희소하지 않은 거죠. 희소하지 않은 건 우리가 고이 안 쓰고 그냥 막 쓸 거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원래 100원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10,000원이 생겨. 그러면 돈을 펑펑 막 쓸 거 아니에요. 통화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되고, 그 돈을 많이 쓰는 주체가 가게일 경우에는 소비가 되는 거고, 기업일 경우에는 투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진다는 얘기고, 얘는 희소성이 낮다는 얘기죠. 통화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럼 희소성이 낮다는 얘기는 값어치가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값어치가 낮다는 얘기는 얘가 더 이상 소중하지 않으니까 원래 샀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지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값어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많아지면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지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소비나 투자가 많이 한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물가가